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 거버넌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데이터 분석 거버넌스가 뭐냐? 그걸 한번 먼저 정의를 한번 보겠는데요. 그 먼저 거버넌스는 뭐냐? 거버넌스란 그 업무 프로세스 정책 및 정보를 만들고 관리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로 비즈니스 결과를 위한 전략, 활동, 조직 및 기술을 포함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들인데 결국 체계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계를 잡는다는 게 사실 실무에서 와닿지가 않죠. 그런데 데이터 분석을 뭐랄까요, 조직적으로 성숙화시키고 그 다음에 좀 더 품질을 높이려면은 데이터 분석 거버넌스, 그리고 사실 데이터 분석 거버넌스 이전에 그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는 게 나오게 된 게 결국은 이 데이터의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데이터 분석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 연장선인데, 결국 데이터 분석의 그 아웃풋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 분석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나의 기업 문화에 정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를 보면 5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 기획과 관리를 수행하는 조직, 그리고 데이터 분석 과제 기획과 운영 프로세스, 데이터 분석 지원 인프라, 데이터 거버넌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거버넌스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교육 및 마인드 구성 체계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데이터 거버넌스예요. 이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분석 이전부터도 굉장히 중요했었고, 데이터 분석 거버넌스에서 데이터 거버넌스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데이터 분석 기획과 관리를 수행하는 조직. 그래서 이게 통계학이나 분석 방법에 대한 지식과 분석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전사 또는 특정 부서 내 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 거버넌스 이전에 데이터 분석 인력 조직에 관해서 이거 다른 파트에서 한번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조직을 구성할 때 조직 구조 같은 경우 집중형 구조로도 만들 수 있고, 기능형 구조로 만들 수도 있고, 분산형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형태별로 특징을 한번 보면은, 집중형 구조 같은 경우는 전산 분석 업무를 별도 전담 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이고요. 내부에서 전산 분석 과제와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그 집중형 조직 구조 내에서 정한다는 말씀드린 것이고요. 현업 부서와 분석 업무가 중복 이원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특정 부서에 집중해서 하긴 하지만은 사실 각 조직에서 조금씩 또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게 좋은 그림은 아니지만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하게 되면 이 조직 내에서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기능형 조직 구조를 보면은, 기능형 조직 구조 같은 경우는 각 부서 내에서 결국은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분석 업무를 각 부서 내 1, 2, 3을 각 부서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분석 수행의 일반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 현업 부서에서 분석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고, 전사적 관점에서 전략적 핵심 분석이 어려우며 특정 현업 부서에 국한된 협소한 분석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서 1에서는 당연히 부서 1과 관련된 분석을 주로 하겠죠. 물론 이게 조금 더 넓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자기 부서 내에 있는 아레나를 가지고 그 부서 내에 있는 관련된 걸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사적 관점의 분석은 어렵다는 것이죠. 대신 좀 빨리빨리 분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분산형 조직 구조입니다. 분산형 조직 구조 같은 경우는 분석 전문 인력을 현업 부서에 배치하여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고요. 전사 차원에서 분석 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수행한다는 것이고, 그 분석 결과를 현업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 같지만은 사실 이게 좀 쉽진 않아요.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과제 기획과 운영 프로세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과제 관리 프로세스의 특징을 보면은, 조직 내의 데이터 분석 문화를 내재화하여 경쟁력 확보하자는 것이고, 결과물을 잘 축적하여 관리함으로써 향후 유사 데이터 분석 과제 수행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해봤으니까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자는 목적인 것이고, 데이터 분석 과제 관리 프로세스의 구성을 보면은 과제 발굴 단계하고 과제 수행 및
모니터링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발굴 단계가 앞 단계인 것이고요. 그다음 그 과제 수행 모니터링 단계가 이 뒤에 네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 발굴 단계 같은 경우는 먼저 그 분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요. 그 다음에 분석 과제의 후보를 제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석 과제를 확장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과제 발굴 단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제 발굴했으면 과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수행하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팀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물론 혼자 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좀 과제가 사이즈가 크면은 이게 분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팀을 구성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분석 과제를 실행하고 그 이제 분석 과제 진행을 관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과제를 시행하는 동안에 관리를 안 하면 이게 어느 정도를 수행했는지 알 수가 없겠죠. 일단 결과를 공유하고, 이 공유를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결과가 좀 뭔가 좀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개선하고 다시 또 공유하고 이렇게 반복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지원 인프라입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은 데이터 분석 마스터 플랜 수립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으로 그다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그 개별 시스템처럼 간단하게 막 운영하고 끝난다면은 우리가 그것도 단기적으로 한 번만 쓰고 버릴 거라면은 이렇게 사실 마스터 플랜 수립 단계에서부터 고려할 필요 없겠죠. 근데 이거는 데이터 분석 지원 인프라라는 거는 이거는 인프라라는 용어 자체가 들어간 것부터가 이건 장기적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스터 플랜 수립 단계에서부터 고려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구축하기 쉬운 개별 시스템보다는 확장성을 고려한 플랫폼 구조 도입이 적절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분석까지 한 번 수행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수행하고 또 확장해서 뭐 A라는 과제도 하고 B라는 과제도 하고 이게 데이터도 A라는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또 그 내부 데이터만 보는 것도 아니고 외부 데이터가 연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플랫폼 구조가 적절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개별 시스템하고 플랫폼 구조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스템 간 자체적인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플랫폼에 모아놓은 게 아니고 A라는 시스템에서 B라는 시스템 걸 끌어오고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의 독립적인 데이터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에 어떤 스토리지 모아진 게 아니고 A라는 시스템에서 스몰 A라는 데이터 관리하고 B라는 시스템에서 스몰 B라는 데이터 관리하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확장식 시스템과 인터페이스가 폭증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A하고 B만 있을 때 이렇게 연결됐어요. A하고 그다음 B하고 있을 때 C까지 돼 있으면 A하고 B, 그다음에 B하고 C, A하고 그다음에 A하고 C가 될 것이고 또 이렇게 B하고 C도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그나마 나아요. 근데 이렇게 A부터 F까지 있으면 연결되는 정도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과 인터페이스가 폭증한다는 것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F라는 시스템과 A가 바로 연결되지만은 E라는 시스템과 바로 연결될 수 있지만 이렇게 A라는 시스템에서 F를 통해서 E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링 구조가 되는 거죠. 링 구조가 되면 단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A에서 B로 가고 C로 가는데 C하고 D가 끊겼어요.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C까지는 어떻게 공유가 돼요. 이렇게 C라는 데이터를 A랑 B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C하고 D가 끊겼기 때문에 D부터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렇게 반대로 받을 수 있겠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만 연결됐다고 치면은 그러면 중간 끊기면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각 시스템과 다 연결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에 폭증한다는 것이죠. 자, 플랫폼 구조를 보면 플랫폼 구조는 이 플랫폼 하나가 있고 이 공통된 플랫폼에가 A, B, C가 다 D, E, F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각각 이 A라는 시스템의 이 분석 플랫폼과 1대1로만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예, 각각 다 1대1로만. 그럼 분석 플랫폼을 다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분석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기능을 활용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중앙 집중적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A라는 시스템과 이 플랫폼과 연동되면 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의 정의는 뭐냐? 데이터 분석 플랫폼 정의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환경과 기초를 이루는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반 마련해 준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 특징을 보면은 필요한 프로그래밍이나 실행이나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고요. 신규 니즈 발생 시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떠한 시스템들을 또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연동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그래서 물론 이제 구매를 또 해서 연동해야 되는 경우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걸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 확장성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광의 분석 플랫폼이 있고 협의 분석 플랫폼이 있어요. 이제 그림으로 보면 보겠습니다. 그 협의 분석 플랫폼이라 하면은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랑 그다음에 분석 엔진, 분석 라이브러리 이렇게 세 개만을 가지고 있는 게 협의 분석 플랫폼인 것이고요. 그 광의 분석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 협의 분석 플랫폼이 이 세 개에다가 분석 서비스 제공 엔진, 분석 애플리케이션, 분석 서비스 제공 API, 그다음에 운영체계 하드웨어 이것까지 전부 다 합한 거를 광의 분석 플랫폼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양이 많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근데 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필요성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개별 시스템 단위로 데이터 관리 시 데이터가 중복되고요. 그다음 비표준화에 따른 경합성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서로 이제 잘 이렇게 조인해서 봐야 되는데 잘 그렇게 연동이 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해서 연동이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활용도 그 데이터 활용도에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맞지 않으니까요. 이 품질이 좋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요. 그래서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효과적 추진 및 그다음에 그 효과의 지속성을 얻기 위해서는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를 보면은 전사 차원은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정책 및 지침, 그다음 표준화, 운영 조직과 책임 등의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저장소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걸 다 이렇게 커버한다는 것이고요. 데이터 거버넌스의 주요 관리 대상을 보면은 그 마스터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가 있고 데이터 하전이 있습니다. 그 마스터 데이터는 뭐냐? 데이터 처리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 마스터 파일이 형성하는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 다른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구조화된 데이터, 그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그 데이터라는 것인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사전 같은 경우는 그 이름, 표현 방식, 의미와 사용 방식, 다른 자료와의 관계 등을 저장한다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은 저희들 데이터베이스 딕셔너리라는 거를 회사에 이제 다니면서 많이 사용받고 좀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랄까요? 우리가 만약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한다고 하면은 그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사원이라는 만약에 그 컬러 만든다 그럼 인플로이라 정의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퍼슨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원이라고 인플로이가 좀 더 맞을 수 있겠죠. 그게 더 사실 맞는 거죠. 근데 사실 근데 그게 맞고 틀리다가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나 봤을 때 인식하기 쉽게 하고 싶다.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사전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치화 시켜 놔야지 만약에 A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우리가 인플루언 쓰고 B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똑같은 의미인데 퍼슨을 쓴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물론 이게 잘 정해놓고 문서만 시켜놓으면은 문서를 보고서는 다 이렇게 연동할 수 있겠지만은 문서를 안 보고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오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게 데이터 사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럼만 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 영문면 어떻게 표현하고 한글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한글, 영문, 또 다른 외국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랑 그다음에 그래서 의미를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그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보면은 그럼 데이터 거버넌스 계속 보겠습니다. 그 데이터 거버넌스 특징을 보면은 가용성, 유용성, 통합성, 보안성, 안전성을 확보하여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이끄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독자적인 구축도 가능하지만은 전사 차원의 IT 거버넌스나 EA의 구성 요소로서 역할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 자체적으로도 그 하나만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IT 거버넌스는 데이터 거버넌스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시스템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구성 요소로서 그 구성 요소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데이터 거버넌스가요. 근데 대부분은 이 IT 거버넌스나 그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자, 빅데이터 거버넌스 특징을 보겠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앞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봤죠? 데이터 거버넌스에다가 빅데이터 효율적 관리, 다양한 빅데이터 관리 체계, 데이터 최적화, 정보 보호, 데이터 생명 주기 관리, 데이터 카테고리별 관리 책임자 지정 등 빅데이터랑 관련된 요소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추가하여 체계를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빅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것이고 그 특징 말하는 것이고요. 그럼 데이터 거버넌스 구성 요소를 보면은 데이터 거버넌스 구성 요소는 원칙과 조직과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데이터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 및 가이드를 말하는 것이고요. 조직은 데이터를 관리할 조직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관리를 위한 활동과 체계를 명시해 놓은 것이고요. 자, 계속해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 거버넌스 마지막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보면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는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 표준화 단계, 데이터 관리 체계,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소 관리, 그 다음 데이터 표준화 활동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반복해서 이제 이렇게 딱 끊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복해서 움직이는 거, 도는 것인데 그 데이터 표준화 단계 보면은 데이터 표준 영어 설정과 명명 규칙 수립, 그 다음에 그 메타데이터 및 그 데이터 사전 구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데이터 표준 영어 설정 같은 거 보면은 표준 단어 사전, 그다음 표준 도메인 사전, 그다음 표준 코드 등으로 구성되며 각 사전 간 상호 검증이 가능한 점검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뭐냐면은 사실 코드 같은 표준 코드 이런 걸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그 회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이제 뭔가 시스템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 시스템들 간에 이게 뭐 시스템 에러도 발생할 수 있고 뭐 그 어떤 그 모든 로깅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됐으면 그 로그를 남기는데 그게 다 한글로 아니면 영문 남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코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개발자는 에러에 대해서 만약 에러는 물론 여러 개가 있지만은 뭐 그냥 에러가 하나만 있다고 치면은 그 동일한 에러에 대해서 A라는 개발자는 코드를 1이라 남기고요. B라는 개발자 2라 남겼습니다. 그리고 C라는 개발자는 3이라 남겼다고 인상해보면은 만약에 또 A라는 개발자 같은 경우는 에러가 아닌 성공을 3이라고 했으면은 만약 A라는 개발자가 C라는 개발자가 그러면 코드가 서로 간에 안 맞는 것이죠. 그럼 이게 그것도 문서화가 잘 돼 있으면 또 그나마 괜찮은데 사실 그것도 문서를 보지 않고서 또 보면은 이제 그 시스템을 계속 그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문서가 기본적으로 잘 갖춰지지 않다 하더라도 코드만 보고서라도 이거는 오류 코드야, 이건 성공 코드야 라는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게 표준 코드 등을 이렇게 정의해 주는 것이고요. 그 표준 코드라 말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명명 규칙 수립 같은 경우도 필요시 언어별로 각색되어 기존 언어와 연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데 이게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사전 이런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제 데이터 사전 같은 게 더 큰 범위인 건데 저는 데이터 사전 중에 한 예시로 명명 규칙을 말씀드렸던 것이었고요. 그다음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사전 구축이 있는데 데이터 구조 체계 마련, 그다음에 메타 엔티티 관계 다이어그램 등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 관리 체계에 보면은 데이터 관리 체계에서는 표준 데이터를 포함한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사전의 관리 원칙 수립 및 그 항목별 상세 프로세스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와 운영을 위한 담당자 및 조직별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빅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생명주기 관리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데이터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데이터 저장소 관리 같은 경우는 메타데이터 및 표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전사 차원의 저장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일단 저장소는 데이터 관리 체계 지원을 위한 워크플로우 및 관리형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관리 대상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통한 그 통제가 필수적이어야 되고 데이터 구조 변경에 따른 사전 영향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표준화 활동 같은 게 보면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 후 표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고 데이터 거버넌스 조직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계속적인 변화 관리 및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지속적인 데이터 표준화 개선 활동을 통해서 실용성을 증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분석 교육 및 마인드 육성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인드가 그 육성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분석 도입과 문화의 대응이라는 이 재미있는 그림을 보면은요, 이제 그 분석 내재 단계를 보면은 준비 기하고 도입 기하고 안정 추진 기하는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조직 내 간성 이동 방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중심 문화가 그 미도입된 경우 현재의 균형 상태 그거란 건데 막연한 불안감 존재하는 건데 사실 이 균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렇게 기존 데이터로 되돌아 그래서 이제 다시 분석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입기가 하면은 이제 여기서 그 도입기에서 계속 잘 돼서 넘어가면 좋은데 다시 기존 형태로 되돌아가려는 게 있어요. 준비가 돌아간다는 거 결국은 그 감에 의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가려는 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입기에서 잘 넘어가서 성공했을 경우는 이 지점을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강한 탄성에서 변화 가속화해서 쭉 올라간다는 것을 이제 안정기가 된다는 것이죠. 안정 추진기에서 그래서 분석 활용이 일상화된 균형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조직이 분석 과제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포기한 단계라는 게 이거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밑에 쭉 굴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힘차게 밀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조직 내에서 보통 실무진이 하기 힘들어요. 실무진이 아무리 계속 해도 위에서 그 관리자나 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영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단계를 못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 끌고 가려면은 사실 경영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한 예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모 게임사에 있었을 때 그때도 거기도 다른 회사 마찬가지로 사실 여기 단계 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본부장님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른 모든 조직들, 다른 모든 게임 개발 스튜디오들이 이렇게 그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KPI에서 한 단계 KPI 연말 성과죠. 성과 평가 시 한 단계씩 깎겠다고 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그게 나쁜 거를 조건을 걸면서 이걸 안 하면 평가가 그러면 누구나 더 이게 저항할 수밖에 없죠. 근데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해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데이터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말 하면은 안 되겠지만 데이터가 갖춰져 있고 분석 조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 환경이 다 갖춰졌으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조직에 의뢰해가지고 분석 결과를 바로바로 받아서 바로 활용을 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플러스 알파 그 평가에 플러스 알파를 줄게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경영진단에서 이렇게 어떤 이 지점을 타고 이제 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 준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 그 방법 및 분석적 사고 교육에 대해서 보면은 창의적 사고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접근법을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데이터 분석기의 발굴 및 과제 정의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빅데이터 개념 및 관련 기술 습득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근데 물론 이거는 있어요. 요즘에는 관련 기술에 대해서 사실은 좀 몰라도 워낙 좋은 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분석을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분석 기법이나 관련 기술보다도 결국은 알아야 되는 거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결과를요. 내가 분석을 못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물론 분석 방법도 알긴 알아야죠. 그래야 이게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 판별할 수 있는데 근데 요즘 툴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대부분 맞게 나오긴 합니다. 물론 데이터가 잘 정제됐다는 전제 하에 그 다음에 내가 그 데이터를 맞는 데이터 인풋해줬다는 전제 하에 그런 것이고요. 그렇게만 된다면은 사실 결과는 잘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 기법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몰라도 조금은 괜찮은데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나 아니면은 어떤 과제를 과제 사실 분석 과제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좀 잘 정리를 할 필요는 있죠. 예. 그리고 그 결과를 잘 해석을 할 수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요즘 사실 그게 더 중요하게 합니다. 사실 기본 사실은 누구나 다들 좀 어떻게 분석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거 염려하는데 사실 요즘 기술적인 거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도메인 날리지라든지 아니면 결과 해석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거를 잘 활용하기에 이렇게 문화적인 게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분석 거버넌스라는 게 사실 그 조직 차원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보다도요. 근데 그 조직 차원에서 중요한데 그 중요도에 비해서는 사실은 출제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라도 풀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문제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형인 것이고요. 다음 중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를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원칙, 조직, 프로세스 이건 앞에서 다 들어본 기억이 있죠. 근데 IT 인프라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시간에 그 데이터 분석 거버넌스를 살펴봤습니다.